안녕하세요. 화국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삼각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각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호도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걸 먼저 배우고 나서 우리 삼각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전까지 나타냈던 각과 다르죠.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자, 그 달라진 점은 회전한 횟수를 표현한다. 몇 번 회전했는지를 표현하는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초선 OX와 자, 각을 시작하는 선이죠. 시초선 OX와 동경 OP, 움직이는 선 OP가 나타내는 한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한다면 여기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걸 알파라고 한다면 XOP라는 각을 그냥 알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회전했는지 회전한 횟수를 표현한다. 즉 360 곱하기 n 몇 번 회전했나 몇 바퀴 플러스 알파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무슨 각이라고 부릅니까? 일반 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 각이 자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만약에 30도라고 하더라도 자 이것이 단순히 30도일 건지 아니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해서 30도의 자리에 왔을지, 즉 360도만큼 한 번 회전해서 그 30도 자리에 오면 몇 도입니까? 360에다 30을 더하니까 390이 되겠죠. 그래서 390도인지 이 회전한 부분을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나타낸다. 단순히 30도가 아니라 얘가 몇 번 회전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표현한다. 그것을 무슨 각이라고 합니까? 일반 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선의 이름이 시초선. 자,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경. 자, 그 다음에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양의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플러스로.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는 우리는 음의 방향이라고 하고 각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자,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4분면 X축, Y축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4개 면을 이야기하죠. 1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부분이 지금 90도이고 자, 얘가 180도를 의미하고 얘가 270도이지만 자, 단순히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게 뭐 45도라고 해서 그냥 다 45도 야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했죠. 이제는 영역,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각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수까지 표현을 해준다. 즉, 1사분면에 속하는 각이라고 한다면 0도에서 0도보다 크고 90보다 작은데 그때 무엇을 표현한다? 회전한 것을 표현한다. 몇 번 회전해서 그 자리에 왔는지. 자, 그럼 2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90과 180 사이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몇 번 회전했는지 그래서 그 회전한 것을 표현해서 반드시 일반각으로 나타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두 동경이 나와 있는데 그 두 동경을 조건을 이렇게 주었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치할 때 각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자, 첫 번째 그림처럼 자, 두 각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하나의 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냥 베타입니다. 알파라는 각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여기가 시초선이니까 돌아서 이만큼 와서 알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각에서 즉 알파 베타 중에서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뺐을 때 그 차이가 한 바퀴 자 몇 도 차이가 난다? 360도. 근데 이게 몇 번 회전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회전수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이 각이 2번 회전한 건지 3번 해서 같이 온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일반각으로 표현이 돼야 돼서 360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두 동경이 일직선, 하나의 직선 위에 있고 그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자, 알파라는 각을 이 각이라고 하고 베타를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자, 이 전체 각도에서
자, 베타라는 각도를 빼버리면 남는 각이 몇 도입니까? 180도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부분이 180도입니다. 그런데 얘가 일반각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회전을 몇 번 했는지가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이다. 일직선이면 뺐을 때 180 차이가 나는데 그 앞에 반드시 이렇게 360 곱하기 n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의 대칭인 직선이 있습니다.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면, 자, 이 각이 베타라면 이 반대편도 크기가 같겠죠. 베타만큼. 물론 음의 각이겠지만. 그래서 이 간격이 같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자, 알파라는 각에서 베타라는 각 부분이 이만큼이죠. 알파가 이만큼, 베타가 이만큼. 그러면 그 부분을 합해주면 그게 몇 도가 돼요? 360도가 되죠. 360도가 되기 때문에 자, 대칭인 경우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360 여기 합쳐지겠죠. 회전 수에. 자, 그 다음에 y축의 대칭인 경우는 자, 이렇게 y축으로 대칭을 시키면 동경이 이렇게 나타나지. 그 동경의 알파가 이만큼, 베타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여기와 대칭이 돼서 크기가 같을 겁니다. 따라서 자, 알파라는 각의 크기에 베타라는 각의 크기를 합하면 몇 도이다? 180. 그런데 그냥 180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회전수까지 표현해서 나타내셔야 됩니다. 자, y는 x의 대칭인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에는 자, 베타라는 각이 이 크기이고 알파라는 각이 여기서 이만큼의 크기라면 얘도 마찬가지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겠죠. 이게 45도에서 요 윗부분을 뺀 거기 때문에 그럼 베타라는 각이 이 부분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을 합하면 몇 도 차이 날 것이다. 아, 그건 90도. 자, 그런데 그것은 회전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360 곱하기 n 더하기 90으로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동경이 일치하거나 반대 방향인 경우는 동경을 빼서 확인을 하시는 거고 X축 대칭, Y축 대칭, 직선.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에는 자, 동경을 어떻게 해서 확인한다? 더해서 특징을 파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우리 호도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도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먼저 호도법부터 살펴보죠. 호도법은 자,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자, 길이가 R인 호 AB입니다. 자, 반지름과 길이가 같은 호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때 같아질 때 그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AOB의 크기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1라디안. 자, 1라디안은 보통 한글로 쓰기도 하고요. 1만 쓰기도 하고요. 라디안은 라디안.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쓰기도 합니다. RAD 뭐 여기까지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단위로 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도법. 아, 그러니까 반지름과 같아지는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순간은 반드시 오겠죠. 그때의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라디안이라는 각은 1도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1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60분법이야. 60분법은 원둘레를 360등분 한 거예요. 360등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60도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도를 붙이죠. 위에다 도. 근데 호도법은 다른 표현인 거죠.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호도법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1라디안, 라디안, 보통 뭐 RAD 이렇게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60분법과 관계를 지어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한 바퀴 회전한 건 몇 도입니까? 360도죠. 그래서 알파 대 360도는
자, 얘가 알파일 때 알파 1라디안 이야기하는 거요. 라디안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호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면 R이라고 한다면 자, 한 바퀴 회전했을 때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겠죠. 그 다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 보시면 자, 알파 곱하기 2파이 R이라고 하는 게 자, R 곱하기 360도와 같죠. 자, 그럼 R 약분이 되고, 자, 알파라고 하는 것은 2파이 분의 360도입니다. 자, 2로 다시 약분해 보시면 파이 분의 180이 되죠. 누가? 알파가. 이 알파가 바로 1라디안이었던 거죠. 지금 요 각이. 얘가 지금 1라디안을 알파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결국은 1라디안이라는 것은 1라디안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파이분의 180도로 표현이 됩니다.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이가 얼마쯤 되는 숫자였습니까? 파이가 3.14, 1592, 뭐뭐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얘로 나눈다면 대략 얼마쯤 되냐면 얘가 57도 정도 조금 넘습니다. 57도 17분 45초거든요. 네, 이렇게 각을 나타내는 표현법. 근데 대략 얼마 정도 된다? 57도 정도 되는 게 얼마예요? 라디안. 이게 반지름과 길이가 같아지는 각이 대략 몇 도이다? 57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보시면 파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수예요? 실수죠. 실존하는 수예요. 수. 그러니까 이 각이라는 것을 누구로 표현했다 지금? 수로 표현했다. 아, 각을 실수로 대응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각을 수로 대응을 시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겠죠. 각에 대응시킬 수 있다. 어떤 걸로? 라디안으로. 되시죠? 자, 그러면 1도라고 하는 것은 저기 180으로 여기 지금 1분의니까 여기 크로스 곱해 보시면 됩니다. 곱해서 이건 이제 이동만 시킨 거야. 180은 자, 파이 곱하기 1라디안이니까 자, 1도라고 하는 부분은 180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180분의 파이하고 라디안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라디안을 각도로 바꿀 때는 파이분의 180을 곱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60분법을 포도법으로 바꾸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영도는 어차피 자 각도를 바꾸는데 우리 180분의 파이 라디안을 곱하잖아요. 이거는 몇 도가 아닙니다. 18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0에다가 어차피 곱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뭡니까? 0이죠. 0. 여기는 도가 붙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0 라디안이거든요. 되시죠? 그럼 두 번째 30도 바꾸는 방법은 30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는 거. 이게 실수라고 했죠. 약분하면 6이네요. 그러니까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각이.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단위가 라디안. 자, 그러면 45도는 어떻게 되냐면 45는 180분의 파이니까 약분하면 4번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 자, 마찬가지로 하셔서 얘는 이제 3분의 파이. 같은 방법이에요. 연습해 보세요.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자, 270은 90이 2분의 1이잖아요. 이게 90씩 커지니까 2분의 1을 더한다. 그래서 2분의 3파이. 360은 2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삼각함수의 그래프 배우실 때 주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얼마만큼을 기준으로 해서 반복이 되는지. 자, 그 주기를 배울 때 우리가 각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 자, 반지름은 R이라고 하고, 여기 지금 R 보이시죠? 중심각을 세타인데, 이건 세타도가 아니라 세타 라디안입니다. 여기 단위가 라디안일 때, 호도법으로 나타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호의 길이는 L이고 넓이는 S라고 했을 때, 요 L이 어떻게 나타낸다? L은 R 세타. 이게 라디안입니다. 30도, 40도가 아니라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8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L은 R세타. 자, 왜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 1번.
일단 세타 대 2파이의 호의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타일 때는 호의 길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L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파이는 여기 지금 뭘 나타낸 거냐면 한 바퀴 360도를 의미한 건데 얘가 라디안이니까 여기도 라디안에 맞춰져 있습니다. 2파이. 자,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원둘레는 뭐예요? 2파이 R이죠. 그러니까 2파이 R.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자, 세타와 2파이 R을 곱하면 자, 요거 안에 거 먼저 곱할까요? L로 표현할 거니까 L과 2파이 내항의 곱은 세타 곱하기 2파이 R입니다. 자, 2파이 약분을 해보시면 L이 어떻게 된다? 세타 곱하기 R, 즉 R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R세타. 이때 세타는 자, 라디안으로 표현된 각이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넓이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넓이는 보시면 자, 똑같이 세타로 한번 대응시켜 볼까요? 세타일 때 한 바퀴 회전하면 360도니까 슉 돌면 원전체는 360도 2파이가 되겠죠. 자, 그때 넓이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넓이를 뭐라고 가정했습니까? S라고 가정을 했고 부채꼴에서 전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얘를 곱하면 S 곱하기 2파이죠. 자, 그것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세타네요. 자, 파이 나눌 수 있고요. 결국 S는 2니까 2분의 1로 나눠지겠죠. 2분의 1 R 제곱 세타네요. 자, 그래서 S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입니다. 이때 이 세타는 반드시 라디안입니다. 자, 그리고 R 세타가 L이었기 때문에 얘를 분리시켜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죠. 근데 이게 뭐랑 같다? L과 같죠. 그래서 2분의 1 RL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 다시 이 호의 길이는 뭐라고요? R 세타, R 세타, R 세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다른 말로 2분의 1 RL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우셨죠? 네,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PXY, 요 위의 점입니다. 자,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지? 자, 양의 방향을 C초선으로 해서 OP를 동경으로 하는 일반각 중에 하나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인 세타는 자,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직각삼각형을 활용해서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은 자, R분의 이거죠. 자, 이 부분은 Y 좌표가 결정하죠. 그래서 사인은 R분의 Y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거는 좌표입니다. 좌표. 그러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좌표입니다. 얘가 우리가 지금 3학년 때 배웠던 부분은 직각 삼각형에서 다루면서 전부 다 양수인 걸 다루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좌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죠? R분의 X. X도 뭐라고요? X 좌표입니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사분면에 따라서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되시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여러분 이렇게 읽었죠? 그래서 X분의 Y, X분의 Y, X 좌표, Y 좌표입니다. 자, 차례대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하고 이것들을 우리는 삼각함수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인이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 보시겠지만 삼각형에서 R분의 Y죠. 그러니까 삼각형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여기 직각을 끼고 세타라는 각의 자, 높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코사인은 그럼 뭐랑 관련이 있냐? 코사인이 이렇게 들어오죠. R분의. 그래서 밑변하고 관계가 있는 개념이다. 높이는 누구랑 관련이 있다? 높이는 Y랑 관련이 있다. 밑변은 누구랑 관련이 있다? X랑 관련이 있다. 자, 그럼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누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 너는 기울기와 관련이 있구나. 근데 뭐분의 뭐예요? X분의 Y죠. X분의 Y. 그게 누구예요?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코사인 분의 사인. 왜냐면 자, 코사인 x가 자, r분의 x이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죠. 자, 얘가 분모이고 자, r 곱하기 x분의 r 곱하기 y인데 r 약분하면 x분의 y가 나오죠. 그래서 x분의 y이므로 자, 탄젠트라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기울기를 나타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삼각함수 값이 갖는 부호를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값은 자, 사인인 경우에는 자, 일사분면에서는 플러스 양수입니다. 플러스 이사분면의 각일 때의 사인은 플러스입니다. 3, 4분면일 때 사인은 네, 음수입니다. 4, 4분면일 때 사인은 음수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 4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1, 4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면 사인이 뭘 나타냅니까? R분의 Y죠. 그러니까 높이와 관련이 있다. 이 Y좌표와 관련이 있겠죠? 그럼 이 Y좌표가 여기서도 양수고 1, 4분면에서도 이 Y좌표는 양수고 자, 2, 4분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Y좌표가 양수입니다. 자, 그럼 각이 3, 4분면으로 갔을 때 이 Y좌표는 무슨 수입니까? 음수입니다. 이 Y좌표는. 자, 4, 4분면으로 왔을 때, 자, 이 Y좌표는 어찌 됩니까? Y좌표는, 자, 크기가 지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음수다. 여기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음수겠죠? 그래서 사인은, 자, 1, 4분면, 2, 4분면에선 양수고, 3, 4에선 음수입니다. 자, 맞불. 이게 사인의 부호예요. 자, 보기 편하게 지금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코사인 한번 볼까요? 자, 코사인과 관련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코사인과 관련 있는 것은 밑변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밑변을 보라. 그럼 일사분면 위에 있는 경우라고 한번 해볼까요? 밑변 여기 이 길이 플러스 값 양수죠? 양수예요. 자, 이사분면에 있을 때 여기 볼까요? 여기 이거 x 좌표죠. 우리는 좌표로 읽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좌표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음수죠.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럼 이사분면은 음수구나. 양수 음수구나. 3, 4분면으로 와볼까요? 3, 4분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음수죠. 4, 4분면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양수죠. 되시죠? 그래서 얘가 3, 4분면의 음수, 4, 4분면의 양수. 탄젠트는 x분의 y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어때요? 여기 지금 같죠? 그러니까 양수. 얘는 둘의 부호가 어때요? 다르죠? 음수. xy 부호 어떻습니까? 같죠? 양수. xy 부호 어떻습니까? 다르죠? 음수. 그래서 탄젠트의 부호는 뿔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매번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두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볼 모두 그다음 여기는 사인 그다음 여기는 탄젠트 그다음 여기는 코사인. 그래서 얘는 모두 플러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자,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고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얼싸탄코 뭐 어떻게 외우든 어쨌든 이 상황은 자, 모두가 양수. 자, 1, 4분면 보이시죠? 모두 양수. 그다음 여기는 2, 4분면은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코사인 탄젠트 음수란 얘기입니다. 사인만 양수. 자,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 코사인만 양수. 얼싸 안고 돌아가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 탄젠트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증명해드린 것처럼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자, 얘가 뭐분의 뭐이기 때문이다. x분의 y이기 때문이다. 코사인분의 사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어느 거냐면 자, 원 위에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뭐 이제 y축이 되겠죠? 그 원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P, 자, X, Y라고 해보죠. 원 위를 지나는 점이죠. 자, 얘가 반지름이 만약에 1인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 길이가 좌표가 X이고 이 좌표가 Y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xy라는 점은 자,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x예요. 자,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자, x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x랑 관련 있는 거, x 밑변, 누구? 사인, 코사인 누구예요? 코사인 되시죠? y는 뭐랑 관련이 있다? y좌표, 높이 누구랑 관련이 있다? 사인과 관련이 있죠. 그럼 보시면 이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는 1분의 y죠. 1분의 y니까 여러분 y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1분의 x이기 때문에 x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x랑 관련이 있는 게 누구예요? 코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코사인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 세타. 자, 두 번째는 y랑 관련이 있는 게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이다? 1. 위의 점이니까 그냥 대입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바꿔보시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값은 항상 얼마이다? 항상 1로 같습니다.